예, 안녕하십니까. 앞에 방송에서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 이른바 정치인들을 장관에 앉히면서 개혁을 포기했다. 그러면서 이제 큰 위험에 정면으로 노출되는 상황이라 설명을 했는데, 원래는 제가 4대 위험 요소라고 설명하려고 했는데, 4대 위험 요소가 아니라 4대 채권자들의 이른바 청구서예요. 즉, 문재인 정권이 조기에 등장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한 세력들.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야, 네가 잘나서 대통령 된 거 아니니까 내가 만들어줬으니까 가져와, 내놔. 이 세력들이 지금 워낙 큰 위협이 된다는 거죠, 이 정권에. 한마디로 빚 갚어. 이걸 지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첫 번째, 내각제 기회주의 세력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거의 채권자 수준이 아니라 아마 정적 수준으로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문재인 세력이 박근혜를 탄핵을 한 게 아니라 그건 이명박 등등으로 상징되는 김무성, 유승민, 그리고 저 국민의당의 박지원, 이런 내각제 기회주의 세력이 실제로 탄핵의 1등 공신이죠. 문재인과 이 좌익 세력은 원래 박근혜 세력과 적대적이기 때문에 탄핵을 새삼스럽게 하고 말고도 없었습니다. 집권하자마자 국정원 댓글 치면서 이 정통성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탄핵을 하고자 하는 세력인데, 이 선을 넘게 해준 결정적인 1등 공식은 바로 저 바른정당이죠. 저 김무성, 유승민 위에 이명박. 내각제 기회주의 세력. 이 세력들이 탄핵의 1등 공신이거든요. 근데 이 세력들은 원래 목표가 뭐였냐? 탄핵을 하고 반기문 정도를 끌어넣어서 개헌을 하고 내각제로 가려고 했는데, 반기문이 워낙에 불량 상품이다 보니까 못 버텨낸 거죠. 이 못 버텨내서 그 뒤로도 김종인, 홍석현 어떻게 해보려다가 이게 안 된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아니, 목숨 걸고 탄핵한 거는 그 내각제 기회주의 세력인데 전리품은 문재인이가 다 가져갔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쪽은 탄핵을 한 다음에 정치적으로 피해본 게 하나도 없죠. 원래 그쪽 지지층은 적대 세력이니까, 박근혜 정권하고. 근데 김무성, 유승민 이 세력을 보세요, 이거. 이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지금 앞길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리스크를 부담했습니까, 이 세력이. 근데 먹을 건 하나도 없다. 문재인이 다 가져갔다. 다 가져간 건 좋은데, 문재인 측에서 집권하자마자 좀 권력 부스러기라도 나눠줄 줄 알았는데 아예 4대강을 뒤져버리겠다. 4대강을 뒤져서 이명박을 감옥에 집어넣겠다. 야,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내각제 기회주의 세력의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세력이 순순히 문재인에 의해서 감옥에 끌려갈 세력입니까? 이 권모술수와 함정 파기, 정말 이런 거에 정치 구단들인데, 이 세력은. 박 대통령은 좀 정치 수가 낮죠. 잔머리 안 쓰니까. 이쪽 세력은 잔머리의 규제들인데 당하겠어요. 지금 바른정당 쫙 엎드려 있는데 칼 갈고 있죠. 왜? 자기들 살려고. 이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서 칼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이 조종하면서 기회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하이에나 같은 스타일들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는 거죠. 딱 숨어가지고. 근데 이명박, 이 내각제 기회주의 세력, 지금은 정권 초기니까 좀 힘이 세 보여, 문제. 엎드려 있어.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번에 이 청문회 계속되는 과정에서 쭉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한꺼번에 쫙 떨어질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냥 튀어나가서 물어뜯는다. 전형적인 하이에나. 제가 그 하이에나를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 하이에나의 이미지가 너무 잘못되어 있다고,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아주 비겁함, 막 이런 게 하이에나인데, 아, 그렇지 않다. 굉장히 용맹한 맹수다. 사자하고도 1대1로 싸우는 맹수인데, 하여튼 뭐, 편의자 상대가 하이에나라고 비유를 하겠습니다. 이쪽 세력 만만치 않습니다. 이 내각제 위주의 세력. 그리고 이 세력은 확장력이 워낙 강해서, 권력기관 내에서. 왜? 문재인 정권조차도 청문회가 무서워서 외부 전문가를 임명 못하고 국회의원들을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에. 국회의원들의 권력을 키워주는 건데 그럴 바에 아예 내각제로 가자. 대통령이 왜 필요하냐 이 시대에. 국회의원끼리 다 나눠먹자. 이래버리기 때문에 300석의 국회의원 중에서 230석을 그냥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힘으로 탄핵한 거거든요. 그 힘으로. 그 힘으로 탄핵한 겁니다. 그럼 문재인 정권 똑같이 당할 수 있죠. 이 세력한테. 이 포섭을 할 수가 있어요. 포섭을.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 내각제라는 카드를 들고 있어서. 국내 정치적으로는 이 세력이 가장 위협적인 겁니다. 두 번째 세력인데요. 이른바 민노총 전교조 통진당 이 세력. 촛불 집회에 상층부를 주도했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사람들, 심지어 박지원이 여기가 막 머뭇거릴 때 탄핵을, 머뭇거릴 때 도끼 들고 와서 그냥 확 쳐서 탄핵을 또 관철시킨 사람들이 바로 이 전교조 민노총 통진당 세력들이죠. 벌써부터 청구서 들이대고 있습니다. 청구서 들이대고 있어요. 벌써부터. 전교조 법의 노조와 철폐해라. 전 노동자 다 정규직화해라. 막 지금 청구서 쏟아내고 있고 문재인 정권 청구서 아주 순순히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 소장에 통진당 해산을 반대한 지미수를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청구서대로 지금 빚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요. 문재인 씨는. 문재인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헌법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찬성을 했고 국민들의 80% 이상이 찬성을 했던 통진당 해산을 유일하게 반대한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에 임명을 한다. 이제 청문회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표를 완전히 지지율을 그냥 최소한 10에서 20% 날려먹을 카드를 쓴 거 아니에요, 문재인 씨가? 그 청구서 때문에. 지금 그게 한두 건이 아니죠. 이제 전교조 법의 노조화를 또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또 만들어내야 됩니다. 노동부와 교육부에서. 근데 이건 국회에서는 법이 안 되죠. 국회에서는 다수가 아니니까 문재인 세력이. 어거지로 또 만들어내려고 할 겁니다. 엄청난 무리수를 두게 돼 있어요. 저거 전교조 봐주려고. 그리고 모든 비정규직화의 정규직화. 뭐 거의 이건 난리가 나죠. 지금 뭐 경총이 난리치지 않습니까? 경총이 그 재벌 회사 집단이 아니에요. 경총 회원사의 한 90%가 다 중소기업들입니다. 저거 난리 나죠. 기업들만 난리 나는 게 아니라 신규 취업자들 다 난리가 나죠. 그것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민노총 키워주려고. 저 민노총 전교조 통진당의 요구사항을 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지지율이 이제 거의 한 20-30%대로 떨어지고 서 있죠. 저 그대로 다 청구서 이행했다가는.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청구 집단입니다. 북한, 김정은. 여기는 이미요, 채권 하나 갖고 있어요. 여기는. 이미 노무현 정권 때 북한에 가서 15조 원짜리 퍼주기 14공동서명을 서명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고 당시 비서실장 문재인인데 그거 이행을 안 했잖아요. 일단 당장 그 15조 원부터 갖다 바쳐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김정은 쪽에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서둘잖아요. 지금. 이번 6.15 때 이제 민간단체들이 평양에 가서 6.15 공동선언을 막 기념하는 축제를 열고 축제를 여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당장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 현찰 박치기 하기 위해서 여론 잡는 거 아니에요? 스케줄로 볼 때는 6월 15일 날 평양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우리 민족은 하나 설쳐내다가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관 재개 확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문재인 대표가 뭐 무슨 북한을 너무 좋아해서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이 정권 전체 세력이 김정은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부터 빚을 지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북한 유엔 인권 결의안 있잖아요. 그거 문재인 비서실장이 북한에 물어봤냐 안 물어봤냐? 그거 만약에 북한에서 한마디만 했으면 문재인 당시 후보 그냥 가는 거 아니었나요? 저 친구가 직접 물어봤다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도 카드 살아있죠. 지금도. 예전에 하태경 의원인가 결격사유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게 목 잡혀 있다. 북한에게 유엔 인권 결의안 물어봤냐 안 물어봤냐 북한이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북한이 까면 어떡할 겁니까? 근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 한 명뿐이 아니라 문정인부터 북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뭔가 잡혀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서둘러대. 국제 정세에 역행하듯이. 그래서 6월 15일 이후에 개성공단 풀고 금강산 풀고 트럼프를 만나서 트럼프의 양해하에 8월 15일 전에 김정은을 만나서 100조 원짜리 퍼주기 청구서 써서 오겠다. 지금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갈 때 최대 문제는 미국이죠. 당연히 미국이 가만두겠습니까? 지금 손가락처럼 보고 있는데 미국 지금 하는 거 보면요. 너 할 테면 해봐라.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문재인은 김정은 만나는 거를 허락받으러 가는데 미국 쪽에서는 너 일로 와봐. 너 바로 환율 조작국으로 찍어버리고 한미 FTA 그거 사실상 파기해버리고 끝장내겠다는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외신에서 기사가. 대한민국 멍청한 언론과 포털만 국민들 개돼지처럼 보고 아무것도 보도 안 해서 그렇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가. 그것뿐인가요? 어제 KBS에서 주한미군 주요 물자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역사적으로요. 미국이 주한미군을 뺄 때 대한민국하고 상의 안 합니다. 그냥 일개 사단 툭툭 빼는 거예요. 그냥. 박정희 정권 때 말년에 그 카터 행정부랑 붙였을 때 계속 뺐어요. 주한미군 그 당시. 이거 오늘 뺄게 내일 뺄게 그렇게 빼는 게 아니라 그냥 빼는 겁니다. 노무현 정권 때도 계속 뺐습니다. 전작권 뭐 가져오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건 KBS 보도였는데 어느 정도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북한을 지금 북복할 수 있다로 막 얘기 나오는데 주한미군의 주요 물자가 지금 빠지고 있다.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거예요. 미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의 청구서를 이행하다가 미국한테 그냥 핵펀치 한 대 맞고 그냥 쓰러질 수가 있다. 근데 이건 정말 문재인 대통령 한 명만 맞고 쓰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5천만 아니 8천만 민족이 같이 맞고 쓰러지는 건데 이 사태는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태는 어떻게 해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막으면요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죠. 이거는. 저는 문재인 정권 말이에요. 무슨 김정은에게 엄청난 빚을 지인 빚쟁이처럼 좀 행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눈에 자꾸 그렇게 보여요. 빨리 빚 갚으러 가야지 막 날뛰는 것처럼 보입니다. 날뛰는 것처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청구서, 그러니까 채권자는 순수한 촛불든 국민들. 순수한 촛불든 국민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의 저 무능 부패, 뭐 언론에 속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 못 참겠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도저히 안 되겠다. 대한민국 좀 싹 다 갈아엎어 달라. 들어 엎어 달라. 이거 문재인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에요. 전교조님 민노총을 해가지고 찍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조직에 의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이 대한민국의 부패를 해소 못한 그거에 치를 떨고 문재인 이 세력은 그래도 뭔가 좀 칼질 좀 할 것 같다. 그래서 찍은 사람들이 아마 다수일 겁니다. 그게 문재인을 찍은 사람들이 다수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기대치가 높아서 80% 지지율 나오는데 청문회 때 이제 드러나잖아요. 박근혜, 이명박 이 기득권 세력과 하등 차이가 없다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제 강경화 외통부 장관이 위장 전입을 어느 주소로 누구 집에 했는지 모른다. 위장 전입이 아니라 전입 신고 한번 해보셨죠, 다들? 전입 신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가집이든 아니든 계약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세 계약서든 임대 계약서든 자가 매매 계약서든 계약서를 들고 그걸 들고 주민센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강경화 장관은 계약도 안 했어요? 누구 브로커 썼습니까? 본인이 계약서를 들고 가서 전입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계약서의 주체가 누가 돼 있어야 됩니까? 계약서 주체. 바로 자기 선배인 신모 이화여고 전 교장 이름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 그거를 누구 집인지도 모르고 주소도 몰랐다? 이거 완전히 역시 똑같이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 전입신고할지도 모르는 개 돼지로 보니까 이런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자들이 계속 튀어나와요. 튀어나옵니다. 오히려 근데 이런 게 낫습니다, 이제. 이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할 거예요. 똑같이 부패한 국회의원들 이제 장관 자리 탁 하나씩 꿰차고, TV 나오고, 광고 나오고,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이 꼴을 봤을 때, 진짜 국가를 위해서 촛불을 들었던 그 순수한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지층으로 남아있겠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 결국에 5%까지 추락된 거 아니에요. 노무현 정권보다 더 빨리 무너질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적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적이 훨씬 막강하고, 적이 아니라 청구 집단이. 내 돈 내라. 내가 한 것만큼 빨리 전리품 가져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막강합니다. 노무현 정권 때보다. 그럼 이게 언제 다 터지냐? 제가 볼 땐 남북 정상회담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 터져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폭발해서 터져나옵니다. 오래 안 걸려요. 8월, 9월, 아니면 7월. 그때 네 가지 채권자들이 협공이 들어와서 헤맬 때 어떻게 버틸까요, 이 정권이? 아니, 전교조나 민노총은 같은 편이니까 좀 봐줘? 글쎄요, 제가 노무현 정권 때 보니까 이 전교조든 민노총이든 그런 거 절대 안 봐주던데요. 한 번 밀려나면은 전교조 민노총도 그 지도부가 밑에서 끌려 내려오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챙깁니다. 정권 같은 거 안 봐줍니다. 왜 전교조 민노총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까짓거 보수 정권 들어와 봐야 별거 없다. 또 싸워서 끌어내리면 된다. 그 생각들 하기 때문에 정권에 대해서 지켜주고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설사 그렇게 한다 해도 이게 너무 세력이 이게 포위가 돼가지고 이 채권자들한테. 자, 그 문재인 정권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일단 채권자 중에서 전교조 통진당은 자제를 시켜야죠. 민노총은. 이게 1순위죠. 너희 좀 참아라. 여기를 자제시켜야지만 다른 채권자들을 어떻게 수습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과연 될까? 이미 헌법재판소장을 김희수로 임명을 놓고 하는데, 그리고 이미 막 경총을 협박을 해가지고 비정규직을 다 없애버리겠다, 기업 내에서. 그 자제를 못 시키면 제가 볼 땐 끝나고요. 이게 자제시켜놓고 이명박 세력한테 정치보복 들어가면 안 되죠.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이명박 쪽이 문재인 노무현 것 까고 문재인이 이명박 것 까고 그게 더 좋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공익적으로는. 그래, 그럼 다 밝히자, 진실. 그렇지만 정권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명박은 문재인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인데 그걸 공격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이미 공격을 했어요. 여기랑은 싸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권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게요, 제가 마지막 채권자를 하나 더 추가한다면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진실을 믿는 우리 같은 세력입니다. 또 있어요, 채권자가. 사기쳐서 거짓으로 일국의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 이 채권자가 아니죠. 일반 채권자가 아니고 한 번 진짜 칼 갈아서 빚 받으러 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가장 이 문재인 정권이 벌벌 떨고 있는 게 8월 달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가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근데 또 그렇다고 뇌물죄 유죄를 때렸다가는 삼성이고 뭐 기업들 이제 스포츠고 뭐 문화고 나 지원도 안 해. 아니 돈만 내면 뇌물이야 그러는데 무슨 어떻게 지원하냐. 그럼 국정 운영이 안 되고 뇌물죄 무죄가 나왔다가는 최순실도 무죄, 박 대통령도 무죄. 아 그러면 일국의 대통령이 뇌물 하나도 안 먹고 단지 기업에게 재단 출연 강요했다고 감옥을 보내고 탄핵을 시켜? 이게 또 폭발 사안이 있는 겁니다. 폭발 사안이 있는 거예요. 이 재판 하나하나 하는 과정에서 혹은 재판 과정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이 하는 행태. 자, 강경화 장관 자기 부하 직원한테 자기 딸의 회사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공익재단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출연한 돈이 박 대통령 개인이 받은 뇌물로 규정한 문재인 정권이 이거는 영리법인이잖아요. 자기 부하 직원에게 자기 딸 회사 투자를 받았어요. 아 이건 뇌물이죠. 이건 뭐 100% 뇌물이죠. 지금 공익재단의 출연금을 뇌물로 안 보는 이유는 그거는 박 대통령이든 최순실이든 돈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뇌물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영리법인은요. 대주주가 강경화 장관 딸이잖아요. 아무 때나 뺄 수 있잖아요. 아무 때나. 이게 더 뇌물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재판과 별개로 아니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이럴까? 이제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은 이거 보통 문제 아니죠. 그 진실을 짓밟고 뭐 하고 싶어도 재판도 지금 진행되고 박 대통령이 지금 힘이 없지만 또 이재용 부회장은 또 만만치 않잖아요. 힘에서. 특검 지금 재판 때마다 깨지는 거 삼성 광고 받는 매체들이 지금 다 터트려주고 있는데 그럼 삼성에서 난 뇌물로 준 바 없다. 뇌물 아니다 주장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 뇌물 받습니까? 저거 8월 달에 이재용 재판 드러나면요. 저거 보통 큰 파장 나는 게 아닙니다. 저거.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저는 지금 문재인 이 정권이 조심스럽게 박 대통령의 명예를 좀 살리는 방향으로 좀 흐름을 잡아야 된다고 봐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나중에 이 파장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근데 지금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가요. 윤석열이라는 특검의 사냥개를 중앙지검장에 앉혀서 박근혜 완전 골로 보내겠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이거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전직 대통령 어쨌든 감옥까지 갔는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끝까지 짓밟겠다? 짓밟을 수도 없고요. 그게 더 이상. 그럼 아까 4대 청구 세력에다가 우리 같은 약간 이상한 이제 채권자입니다. 우리 문재인 당선에 공을 세워서 채권이 있는 게 아니라 빼앗긴 돈을 받으러 가는 거죠. 빼앗긴 걸 찾으러 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칼질하는 이 강도가 다르죠. 우리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쓰든 예우를 갖추는 방식으로 가라. 어차피 대통령은 물러났으니까 예우를 갖추는 방향으로 가라. 뭐 그건 방법은 다양합니다. 방법은 다양해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안희정 충남지사가 경선 때 그래 박근혜 대통령 한 걸 다 선의로 이해한다. 그랬다가 융단 폭격 많았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아니 문재인 정권은 재단 안 만들 거예요? 동계올림픽 평창 그거 위한 재단 안 만들 거고 돈 안 모금 안 할 겁니까? 그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아 대통령 해보니까 이 박 대통령의 이 재단 모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선의로 이해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근데 뭐 제가 얘기 하나마나 그렇게 안 할 게 뻔하기 때문에
5대 채권 세력과 대전쟁을 벌일 것 같다. 문재인. 전쟁 혹은 아니면은 통진당 전교조한테 유착을 해가지고 하든지 북한과는 또 유착을 하든지 오히려 채권 세력 중에서는 통진당 전교조 민노총과 북한과 멀리하고 이쪽 채권자들과 좀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문재인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니까. 근데 정반대로 간다? 그럼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글쎄요 어떻게 버텨내겠어요. 저기서. 자, 참 제가 이게 설명을 드리고 가급적 저는 문재인 정권이 그래도 북핵 위기만큼은 크게 안 터뜨리고 국제 질서와 미국과 손잡고 잘 좀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그게 지금 하는 거 봐서는 완전히 파탄내고 그렇게 되면은 밑에 잠복된 것들도 다 터져 나오기 때문에 올해를 못 넘길 수가 있다. 올해를 못 넘길 수가.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지지층들 좀 깊은 좀 고민을 하기 바랍니다. 이런 꼴 보려고 촛불 들고 박근혜 구속 외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위기를 객관적으로 알려드리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탈핵되기 2년 전부터 저는 박 대통령한테도 정말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위험하다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했던 위기보다 더 큰 위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더 심각한 위기예요. 진지하게 좀 고민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